1987년 대한민국. 할아버지를 앞에 둔 어린아이가 지도에서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아, 여기가 좋겠네요. 그가 가리킨 곳은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바로 분당이었죠.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이어서 손자의 손짓 한 번에 어디 보자. 그의 할아버지는 부루마블 마냥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엄청난 크기의 땅을 그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찾아간 은행에는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엄청난 크기의 돈다발이 그들을 반기는데 그 돈은 바로 토지 매각 보상금에 140억. 주변 상업용지 매각한 돈이 100억. 몇 년 전 합해가 240억이 네가 번 돈이다. 그가 선물로 받았던 땅의 매각 금액이었죠. 대체 그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손짓 한 번으로 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JTBC 레전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이른 아침 서울의 길거리에 주인공 현우가 서 있죠.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먼저 회사의 불을 밝히곤 인강을 듣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이 미친 루틴을 가진 현우의 진짜 업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는데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최대 기업인 순양그룹의 오너 일가를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들의 시시라면 비대 설치까지 도맡아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수조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오늘은 순양그룹의 창업주인 진양철 회장의 흉상 제막식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곳에 새로 발령받은 경민이 투입되죠. 그리고 잠시 후 행사를 총괄하는 현우가 등장하는데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겁니다. 모든 음료를 뭐가 문제입니까? 전부 토치해버린다.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요. 순양 일가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그였기 때문이죠.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그렇게 현우의 존재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윤현우요? 기업 내에선 이미 전설로 통했습니다. 오늘부터 발령받은 신경민 대리입니다. 당황한 경민이 저 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성급히 아부를 조져보지만 학습력은 꽤 좋은 편이거든요. 현우는 핸드폰. 팀원에게조차 순양 핸드폰이 아니네요. 조금의 오점도 허용하지 않았죠. 핸드폰 당장 바꾸겠습니다, 팀장님. 한편 회장실에선 진영기 회장의 첫째인 부회장 성준이 순양그룹의 승계 상속을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포기한다는 폭탄 선언을 내뱉는데 아들의 발언에 충격받은 회장이 하지마. 쇼크로 쓰러져버린다. 이어서 회장님 윤 팀장입니다. 현우가 현장을 발견하지만 당황한 성준은 런을 쳐버리죠.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부인 현미는 제막식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행사의 연설을 맡게 될 부회장을 서둘러야겠네. 단 30분 안에 찾아오라 명령하죠. 이어서 만약 그 시간까지 현우의 부회장이 단상 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 순양이 없을 거예요. 차례가 달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팀장님, 호텔까지 최단 경로로 왕복 20분입니다. 잠시 후 경민은 이 명령이 지금이라도 보고하시죠.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고. 불가능하다 여기지만 현우는 내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과의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부회장의 앞에 현우가 등장하는데 그의 수행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말의 통요도 없이 신대리 다 데리고 나가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현우는 1987년 창업주의 자서전 내용을 언급하며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매우 흥분 상태였던 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회장님께 구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지금의 아주 차분하게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그를 설득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이에 성준은 마지막까지 현우에게 지옥을 안겨주며 자대게 시켜야. 행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조금 전의 모습과는 180도 상반된 모습으로 제 조부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연설을 마무리하죠. 한편 다음날 순양물산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현우의 사무실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검찰이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보여주시죠.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순양화학과 순양월드의 분식회계, 여기 순양물산 기획조정본부에서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어서요. 순양일가의 목적은 진성준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서겠죠. 비리에 관한 의혹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 순양그룹의 사주와 그룹 역사에 대한 홍보물들로 채워놨어요. 철두철미한 순양그룹은 이미 모든 자료를 백업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곤 현우의 지시 아래 일사천리로 상황이 정리되죠. 잠시 후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목록표에 없던 문서가 하나 있던데요. 폐기할 서류로 보기엔 꽤 큰 금액이 장기간 오고 간 기록이 있어서. 그는 경민에게 한 문서를 보고받는데 네, 팀장님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현우가 확인한 문서는 바로 순양 마이크로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순양의 비자금 파일이었죠. 그 문서 이외에는 순양의 다른 어떤 계약, 재무 관련 서류에서도 그 흔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본부장은 자료들을 거침없이 갈아버린다. 이건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내가 왜 자네를 5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쓰는지 아나? 나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 하나는 정확히 안다는 거야. 심지어 자네답게 굴어. 싸늘한 경고를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현우에게 날리죠. 하지만 부회장님, 몇 수까지 순양 일원인 그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액의 순양 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미리 백업해둔 자료를 가지고 성준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이어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본부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죠. 순양 마이크로 이 페이퍼 컴퍼니 말인데요. 그런데 그때 이거 본부장님은 성준이 이미 알고 있었죠. 본부장에게 묻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본부장님. 그가 이 정보를 부회장님,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모를 리 없다고 확신한 것이었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그리고 그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본부장을 어느 쪽이든 순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네요. 그 자리에서 해고해버린다. 이후 윤현우 팀장, 예, 부회장님. 여권 있죠? 부회장은 현우에게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더니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비자금 회수라는 내가 윤현우 재무팀장에게 맡기는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막중한 명령을 하달하죠. 잘 부탁해요, 윤 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며칠 뒤 터키로 날아간 현우는 Okay, as you requested, we deposited $600 million into your account, sir. 약 7천억 가량의 비자금이 담긴 You can now withdraw the entire balance whenever you like. 카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재무 담당 팀장으로서 첫 업무를 마친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한 차량이 길을 막더니 정체 모를 괴한들이 쫓아오기 시작하죠. 한참을 도망친 현우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지만 한 무리의 아이들과 부딪히더니 이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의 앞에 펼쳐진 건 망망대해와 절벽 그리고 신대리가 여기 어떻게 신경문틀이었죠. 나한테 며칠 전만 해도 왜 이러는 겁니까? 순수한 얼굴을 하고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서툴게 일을 배웠던 그가 거절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 어떤 판단도 현우의 가르침을 하지 말라고.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름 모를 절벽에서 총을 맞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잠시 후 물속으로 빠진 현우의 시야가 흐려지더니 정신을 차렸을 땐 내가 영락없는 살아있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 있었죠. 내가 왜 갑작스런 상황에 여기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는 대체 왜? 샤우팅을 조져보지만 도준아. 그들은 현우를 도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심지어 설마 겨우 정신을 차린 그의 앞에 펼쳐진 건 당신들 다름 아닌 현우가 일생을 바쳐 모셔온 순양 일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이건 꿈이야. 현실일 리 없어. 꿈이라 여기기엔 그의 손에 닿은 양복의 촉감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준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도준이 내가 챙기마. 너희들 먼저 올라가 있어. 그리고 그는 내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누구긴 누구야?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진도준이지. 그는 무려 지금이 87년? 35년 전에 내가 진양철 회장 일가의 막내? 순양 일가의 막내로 환생한 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잠시 후 형준이 도준이 용긴의 가족은 처음 와보지? 진양철 회장의 회가변 행사가 있는 정심지에 방문하는데 진양철 회장에겐 수은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도요.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 후 윤기 1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못마땅할 뿐이었죠. 심지어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자신에게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와 네가 내 아들이고 자식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해전가의 강렬한 첫인사를 뒤로하고 도주는 순양 일가의 가족 사진을 살펴보는데 그러나 없다. 순양그룹 오너 진실가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나다. 순양에 남아있기 그 자체인 그에게 하지만 이 진도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환생한 본인에 대한 기억만이 사라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도주는 할아버지의 기념품을 신나게 쇼핑하고 있는 진성준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도자기 그는 대학교보다 꼬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어릴 적부터 이미 이게 미쳤나 이씨.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쓰레기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갑자기 등장한 어른들의 당황한 성준이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냅다 모함을 시전하지만 도자기는 이를 듣고 있던 도주는 이 자식이 깼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아주 태연하게 저한테 걸렸거든요. 그의 만행을 까발리죠. 그리고 놀라서 도망치려다 그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진양철 회장이 등장합니다.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어서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그리 못하구나. 그는 성준을 혼내는가 싶더니 이깟 정적이만한 그러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주이 니는 장차 후계자가 될 그를 할애의 뒤를 이어가 모두의 앞에서 이 순양의 주인이 될라다. 교육시키죠. 그러나 감중주들도 제대로 보라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이를 지켜보던 도주는 경영인 친회장의 멘트를 경영인 미리 스포하는데 진양철 회장 자서전에서 본 그대로다. 바로 모든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가 기억하는 자서전의 내용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도주는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음날 도주는 다시 정심제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한편 순양에선 이번에 정권 교체될 겁니다. 자기 대통령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죠. 잠시 후 회의가 끝난 친회장은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나. 손재를 문전박대하지만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도주는 그에게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거래를 시도한다. 어린아이의 당돌함에 그들은 고손치지만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그는 50억. 대놓고 친회장의 관심을 끌어버리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이어서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대선 후보를 점찍은 것은 물론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마치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미래를 예견하듯 확신에 가득 찬 멘트들을 날린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현실이 되어버리는데 몇 분 뒤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결국 도주는 지금 바로 회장과의 만남에 성공하죠.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랐노. 그는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화법을 이용하여 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주장을 어부지리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차분하게 납득시킵니다. 맞나? 방법은 우 과장한테 차 대기시키라 캐. 매우 효과적이었죠.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이어서 도준에게 흥미를 느낀 그는 새우가 한 가지 더 묻기 시작하는데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그건 바로 올 한해만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외국 기업에 밀려 위기에 직면한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순영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도준을 본 친회장은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그에게 실망해버리죠. 그러나 며칠 뒤 도준은 우연히 본 반도체 잡지에서 뭐였지? 이제야 알았다. 진양철 회장이 낸 퀴즈의 정답을. 할아버지가 낸 퀴즈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는 바그다드 출장이요?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죠. 그럼 그 언제쯤 돌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귀국 일정을 메모하는데 친회장의 항공 편명이 어딘가 칼 파리팔. 익숙합니다. 87년 칼기 사건. 그건 바로 칼 828편이 과거에 실제로 실종된 항공기였기 때문이죠. 그 길로 도주는 정심제를 찾아가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기죠.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음은 결국 친회장에게 닿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야 알았어요.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심지어 고래싸움의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질문의 의도를 100% 파악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편 아닐까요? 영진반도체 매각 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도준의 메시지는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그를 설득시킵니다. 서울에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셨다면서요? 그리고 무사히 사고를 피한 영진 반도체 말이다. 친회장의 첫 행보는 내가 오늘 샀다. 영진 반도체 인수였는데 내 새우 한번 키워볼란다. 바로 고래 맹기로. 도준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잠시 후 그는 다시 한번 쪽지를 펼쳐보며 도준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의 예언대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에 성공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임기 동안 친양철 회장은 반도체 독점 사업권 무려 순양해 주십시오.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정답을 맞췄어 임마. 도준에게 원하는 것을 묻지만 상금을 줘야겠지. 돈은 필요 없는데요. 그래. 도준은 돈이 아닌 땅으로 주세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친회장에게 그럼 거래. 한 가지 거래를 추가로 제안을 하는데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그건 바로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순양 일가가 갖지 못한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순양 일가의 가방끈을 연장시키는 것이었죠.
도주는 이 거래를 통해 내가 뭘 주면 되겠노?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본인의 가족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다시 가족 모임에 참석시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시간은 흘러 도주는 할아버지와 약속한 서울대 법대를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심지어 수석으로 입학하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본인의 정체를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세상에 공개합니다. 잠시 후 도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본인의 손짓으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도중군이 계좌의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갔답니다. 달러로 출금해버리죠. 하지만 진 회장은 그런 손자를 보자. 한번 지켜보기로 합니다. 한편 도준이 환전을 한 진짜 이유는 이번 뉴욕 필름마켓 시험 아버지를 따라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미국에 가서 투자 자문으로 가볼까 해서요. 투자를 하려는 것이었는데 투자 자문? 제 안목 아시잖아요. 이미 그의 투자 능력은 불멸의 히트작인 이 영화를 수입하라는 거야? 나홀로 지배를 수입하며 윤계에게 인정받았죠. 그렇게 미래를 아는 도준에겐 이번엔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영화사 빌딩을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식은 죽 먹기 수준이었는데 며칠 뒤 뉴욕 필름마켓에 온 도준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야말로 초대박을 칠 예정인 영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타이타닉에 투자하라고? 네. 그래서 도준은 그것도 수입이나 배급 말고 제작에 투자란 얘기냐? 제작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제안하죠. 그래야 이 영화의 막대한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한편 관객들이 알기나 해요? 도준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마켓을 찾았는데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스? 그는 투자 회사인 파워쉐어즈에서 아시아 지역 투자를 맡고 있는 세연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들었지.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거야. 세연은 동료의 반대에도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으로 영화의 흥행을 예상합니다. 그 모습은 도준의 흥미를 자극시키기 충분했죠. 그는 그 길로 세연을 찾아갑니다. 뜻밖이네요. 지금쯤 비즈니스 미팅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는 자리 좀 비켜줄래요? 도준을 개무시하는데 도준은 그런 세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침 방영 중이었던 역사적인 체스 경기를 이용하죠.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도준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경기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죠. 대신 대표님의 시간을 나한테 주세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기 결과를 알려주시겠다.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딥블루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돼. 전문가들의 전망이야. 체스 경기가 끝나면 그리고는 아주 자신 있는 태도로 그땐 대표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메모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잠시 후 도준의 예측은 적중해버리는데 뭐야, 딥블루가 이겼어? 세연은 급하게 그를 찾아 나서지만 이 상황마저도 미리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도준이었죠. 우연히 맞춘 거지?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거 보시죠. 한편 진양철 회장은 검찰인 사위로부터 한 문서를 전달받는데 한도 제철이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버님. 바로 부실기업에 관련된 보고서였죠. 마지막 선물은 드리고 나가야 할 것 같으세요. 와, 그가 장인어른에게 최서방님 변호사 기업하려까나. 보고서를 갖다준 진짜 이유는 이번엔 꼭 출마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본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지원 요청이었죠.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며칠 뒤 순양의 한도제철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회장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형그룹도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 준비 중이랍니다. 경쟁업체인 대형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나 진 회장은 대형에게 한도제철 대형한테 절대 못 준다. 한도제철을 뺏길 수 없었기에 부회장, 그나들에게 네 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인수를 명령합니다. 와, 자신 없나? 그러면 옷 벗어야지. 와, 그 앉아있노? 한편 귀국 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 하인석 대리입니다. 첫 등교를 하는 도준에게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기사가 붙게 되는데 그는 감시 아닌 감시를 받게 되죠. 도중군 말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도준의 동서는 다른 또래 신입생들처럼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그대로 진 회장에게 보고됩니다. 몇 달 뒤 한도제철은 예상대로 부도를 맞게 됩니다.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영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회장님. 하지만 순양의 인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회장님. 우리가 준비한 인수자금 3천억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단이 제시한 한도제철 매각금액 5천억을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지시한 상대가 나섰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바로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한도제철 인수전에 새로운 경쟁업체인 외국계 투자회사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엔 파워쉐어즈의 오세훈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를 지켜본 진양철 회장은
장기 말이다. 배우의 장기판의 주인이야 따로 아니겠나. 누군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죠. 주인이라시면 그리고 그의 진짜 배우가 드러나는데 그곳엔 다름 아닌 엮이질 말았어야 돼 처음부터. 도준이 있었죠. 이유나 좀 합시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원하는 건지. 한도제철이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단순히 한도제철이 아니다? 한 기업을 넘어 결국 갖고 싶은 건 중국엔 순양이다. 순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세연이라고 했나? 한편 영기는 예, 부회장님. 도준의 파트너 세연의 알아봐. 뒷조사를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도준이 함께 목격되죠. 며칠 후 순양 자동차의 신차 발표를 앞두고 레이싱이 한창인 트랙에서 모두가 숨죽여 경기를 지켜보는데 순양이 태영에게 1위차를 뺏깁니다. 게다가 일찍부터 나와 있구만 이래. 순양그룹의 경쟁사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쌍두마차이자 재계의 영원한 라이벌 진양철 회장과 주영일 회장. 대형그룹의 회장이 그를 찾아오죠. 그리곤 소식 들었어. 한도제철을 인수하겠다고. 한도제철을 인수하려는 진 회장의 심기를 자동차 보고 영 포기가 안 되니? 기중도 적자면야 이 순양철에 돈 많은 노친네 호사 취미생활 아이간? 제대로 건드려버리죠. 소문은 그것도 크게 났던데 하지만 대영이 현금 유동성이 안 좋아가 한도제철 인수 전에 그 명함도 못 내민다 카대. 이를 가만히 듣고 있을 진 회장이 아니었죠. 한편 경기는 계속되는데 순양의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속도 줄이고 들어와. 그리고 지휘실에서 당장 PT 내야죠. 경기를 중단시키려 하죠. 타이어? 하지만 중도 포기한다고 당신 미쳤어? 이를 들은 연기는 완주해 끝까지 달려. 리타이어하는 순간 레이싱팀 해체야. 팀의 해체를 걸고 끝까지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극한까지 치달은 차의 상태는 결국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죠. 내래 충도가 나갔으니까 잘 되리라. 그리고 주양일 회장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모두의 앞에서 순양차가 우리 대영을 이길 수는 없어. 그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런 라이벌에게 제대로 자존심을 구긴 진 회장은 따라오지 마라.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는 스피드웨이 관리팀에서 지금 막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사찰지대 살펴봤는데 회장님 거기 안 계시답니다. 종적을 감춰버렸죠.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시간 다 돼가는데. 신차 발표회 그리고 연기는 회장님 없이 진행합시다. 행사를 강행하려 하는데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를 듣고 있던 도준이 반대합니다. 이번 신차 아테네 바로 이번 행사에서 순양자동차가 사활을 건 할아버지의 역작입니다. 할아버지의 염원이 담긴 신차가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죠. 도준이 너 이어서 그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모셔와야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수로? 어디 계신 줄 알고 모셔. 할아버지를 모셔오겠다 말하는데 너 설마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안다. 도준은 이미 진양철 회장이 지금의 상황을 지금 어디 있는지. 자서전에서 본 것입니다. 그 길로 곧장 그를 찾아가는데 진 회장은 직접 수입차를 뜯어보며 순양차와 비교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 그리고 도준을 발견하고는 왜 알았나?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 네. 바로 그의 창고는 양과장도 모르고 이 실장도 모를 낀데 최측근조차 네 여기 있는 줄 왜 알고 찾아왔더노? 모르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에서 읽었다는 말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입 명품 차나가면 눈 뒤집힌다는 할배 영어물 막 턱받치고 앉아 지키다 그런 생각했나? 조금 전의 일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는 손자에게 도저히 니도 그래 생각하나? 본인이 그토록 고집하는 내가 순양 자동차 고집하는 게 엄마는 노인네 호사스러운 취미생활이다 순양 자동차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 생각하나?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도준은 호사스러운 취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시작하죠. 엔진? 이어서 인천 정미소 쌀을 나르기 위해서 한 용달차 2대가 시작이었습니다. 정미소는 번창의 미국상으로 용달은 어느새 열몇 대로 늘어났죠. 그렇게 순양운수가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이내 석유, 화학, 기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순양그룹의 모든 역사를 퍼가며 교통망을 손에 넣자 전국을 무대로 한 소비자 유통까지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고 그가 이뤄낸 모든 것을 칭송한다. 오늘날의 순양그룹으로 키우신 겁니다. 덤덤하지만 순양운수는 그렇게 진심이 담긴 도준의 멘트는 순양그룹의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차 발표의 축사는 내가 해야 안 되겠나? 그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죠. 엔진 그거 좋네. 심지어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은 네 도준이 말한 단어를 그래 말해도 되나? 마음에 쏙 들어가는 것은 물론 오케이. 순양 자동차는 신차 발표회에서 우리 순양의 엔진. 직접 인용하며 강력한 임팩트를 남깁니다.
한편 큰일이다, 도준아. 신차 발표회가 끝난 후 동기는 그에게 네 할아버지가 그리는 순양 자동차 큰 그림에 한도제철 꼭 필요한데 한도제철 인수에 관한 의견을 달러 주머니 들고 덤비는 파워쉐어즈를 어떻게 이기니? 넌지시 물어보는데 한도제철 도주는 한도제철이 대형에 뺏기는 것보단 대형이 아닌 파워시어즈가 낫지 않겠어요? 본인이 투자한 파워쉐어즈에 인수되는 것이 더 괜찮은 방향이라 말하죠. 하지만 동기는 그의 계획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형그룹이 오늘 한도제철 채권은행단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그룹이 어디론가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인수전에 참가하며 상황은 상파전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인수 금액은 파워쉐어즈가 채권은행단에 인수 금액을 6,500억 정도로 상향 조정했답니다.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순양이 한도제철을 인수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동기는 한도제철 파워쉐어즈한테 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한테 연락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를 회장님한테 보고 드리라고. 꺼내기 시작하죠. 이 사진만으로는 도준군이 파워쉐어즈 오세훈 대표랑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를 보고받은 친 회장은 세연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데 파워세어즈에 돈을 댄 전주 자본가가 조주희가 맞습니까? 파워쉐어즈 코리아는 진도준 군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지만 진도준 군이 파워쉐어즈를 통해 투자한 곳은 한도제철이 아닙니다. 도주는 한도제철이 아닌 인터넷으로 고작 책을 사고 파는 아주 작은 사이트죠. 인터넷 유통에 투자를 진행했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둘은 투자에 대한 견해가 달라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중이었습니다. 한도제철 투자는 그리곤 월스트리트에서도 동북아 시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워쉐어즈에 그런 다양한 접근 중에 하나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도제철 투자에 대한 명분을 설명하죠. 이어서 세연은 이해는 갑니다. 아버지 수건 사업에 아들이 회방을 놓고 맏형이 차린 밥상에 동생이 재를 뿌리는 게 재벌가 패밀리십이니까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리는데 회장님, 누굽니까? 모르셨나 봅니다. 컨소시엄을 조직해 대형 그룹에 돈을 댄 사람 순양가 사람 아닙니까? 인수전에 참여한 대형 그룹의 자금줄이 내부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래 살면서 그는 바로 순양 진씨 일가한테 도움받을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까? 둘째인 진동기 사장이었죠. 잠시 후 이 소식을 들은 용기는 인수 금액은 7,500억으로 갑시다. 인수 금액을 올리려 하지만 지금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6,500억이 최대치입니다. 측근들의 이를 제지합니다. 내가 가진 순양 주식 다 팔아서라도 그리고 누군가 등장하는데 지분을 팔면 돼? 그는 바로 누구 좋으라고? 자리 좀 비켜줄래요? 남매끼리 회포 좀 풀게. 셋째인 화영이었고 그녀는 내가 줄게요. 영기에게 500억. 자금을 약속하죠. 나는 한도제철 인수에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 대가로 큰오빠는 본인 남편의 최서방 정치활동에 힘을 보태고 정계 진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그렇게 영기는 순양그룹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한도제철 인수에 성공하죠. 그리고 잠시 후 이 집 가장 국시거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내 말고 친 회장은 영기를 이 집 가장. 본격적으로 후계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 포장마차에선 갈라선 줄 알았던 도준과 세연이 결국 한도제철은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갔군. 순양의 인수 소식을 듣고는 축하해. 축하를 조집니다. 짠! 모두 다 동포청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네. 사실 이 모든 건 대표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도준의 큰 계획이었던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비서실 하인석 대리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인석 대리가 진동기 사장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는 동기의 뒷조사를 진동기 사장이 나에게 판 함정을 오히려 역용해버렸는데 전 덫으로 이용한 것뿐이고요. 한도제철 대형에 뺏기는 것보단 파워시어즈가 낫지 않겠어요?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은 먹이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예상대로 대형이 이곳저곳에서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었네요. 정보들을 흘려 인수 금액은 7,500억으로 갑시다. 한도제철의 인수 금액을 높여버렸죠. 그 결과 당신은 순양의 한도제철을 뺏긴 게 아니었어. 순양그룹에게 7,5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안겨준 거지. 한도제철의 몸값을 계속 부풀려서 막대한 손해를 안겨주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돼 하루아침에 빚더미 3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IMF가 찾아오죠.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도준은 순양을 향한 욕망을 당신의 위기, 본격적으로 나의 기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직접 투자회사를 세우는데 설명해주세요. 메이슨 어를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동의서예요. 세연을 회사의 CEO로 임명하죠. 국내 자동차 업계 2위의 아진자동차가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 2위인 아진자동차의 후도 소식이 들려오는데 도주는 아진자동차를 인수하자고? 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서? 첫 번째 인수 목표로 아진자동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체 왜 아진인데?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우리 회사랑 잘 어울리잖아요. 미라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수하려는 그를 세연은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 청와대에 다녀온 친 회장에게 청와대 아진차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래요? 연기가 아진자동차의 행보를 묻습니다. 인수할 그룹이 나서긴 하겠어요?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해요? 내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진양철 회장은 아진자동차를 우리 순양이 인수할 기다. 인수하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도주는 순양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은행 대출 한번 이렇게 봐라. 순양이 주 거래 은행마다 이미 여신 한도제에 걸려서 더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회장님.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돈을 전부 끌어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리하자. 심지어 그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은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이미 담보로 대출. 은행에 묶여있는 상태였죠. 아진자동차를 인수할 돈이 없다 이 말 아니야. 한편 순양의 위기 속에 성준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진성준 씨?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녀는 바로 성준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현성일보의 외동딸 노현민. 현민이었죠. 이어서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 집 어른들께. 그녀는 일방적으로 이 순양 이름만 보고 인생을 걸기엔 내가 좀 아깝거든요. 본인의 의사를 전하고 퇴장합니다. 잠시 후 중심지에 도착한 성준은 할아버지, 저 성준입니다. 할아버지에게 귀국 인사를 전하러 가죠. 그는 역시나 장손다운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조도 안 한 공부 끝내니라고 고생했다. 성준 또한 순양의 후계자답게 할아버지 옆에서요 하나하나 착실하게 배워가겠습니다. 할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래. 멘트들을 내뱉죠. 어디 한번 보자. 회장님, 며칠 후 외국계 투자회사가 아진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답니다.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라고 진양철 회장은 일전에 파워쉐어즈 오세현 대표가 독립해서 차린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파워쉐어즈 오세요. 세연의 인수 전 참여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이미 공장으로 내려가 아진자동차의 회장을 만납니다. 저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절대로 저희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요. 아진자동차에게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건 바로 저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는 아진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송 회장님의 경영권을 보장할 생각입니다. 인수 후에도 기존의 고용과 경영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안에 아진자동차의 회장이 응답합니다. 한편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요 서로 두 집안의 공식적인 만남이 인사해라. 시작되었죠. 진성준입니다. 둘은 노현민입니다. 태연하게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그때 아무래도 올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어디론가 연락을 받은 친 회장은 급하게 자리를 벗어나는데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주인이 그 오세요이가 그건 바로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한다는데 네 알고 있었나? 미라클이 인수 협상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걱정되세요? 돈놀이만 했지 사업은 1도 모른다. 심지어 고용승계?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에 고용승계를 한다고? 친 회장의 분노는 말이 되나? 응? 크게 다르죠. 가까이 두지 마라. 고용 승계에는 도주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에도 이익 아닌가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태어난 척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 순양의 경영 철칙을 내세워 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중을 떠보는데 정도 경영이라 했나? 진양철 회장에게 정도란 바로 내한테는 돈이 정도다. 돈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많이 컸다. 진도준. 도주는 오랜만에 성준과 재회하는데 길에서 보면 그냥 지나쳐도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알아볼 겁니다. 그는 몇 년 전의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잖아요.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한편 뭐라고요? 미라클의 인수 협약식 당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와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미국 투기자본인 미라클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한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 국내 시장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항복선언이다. 외국계 투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기사였죠. 그런 시선에 아진차는 인수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기자가 이래야 신문이지. 현성일보가 순양과 사돈인 민족 죽는지다. 현성일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도주는 이대로 순양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하게 될 순 없습니다. 대책을 요구하는데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대표님. 세연은 아진자동차 어차피 우리 미라클이 인수하지 못할 거라면 순양이 인수해도 되잖아.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지? 계속해서 순양과 반대되는 행보를 걷는 그의 의도가 궁금했죠. 순양은 그리고 도준의 본심은 따로 있었는데 아진자동차 모든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겁니다.
아진 자동차를 원한 게 아니었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들은 그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 당신 파트너 아니야? 파트너십은 개나 줘버린 그의 고집에 실망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난 시작하지도 않았어. 이를 듣고 있던 도주는 제가 직접 진양철 회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 수밖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결판을 내려와줘 그가 이토록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본인의 첫사랑 마냥 아진차 고용승기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아진 자동차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진 자동차는 2,500명의 대규모 해직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아진 자동차에 다니는 아버지의 고용 승계가 무산되어 실직함과 동시에 시위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버지를 본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진 뒤 그만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양보다 더 크고 간절했던 그래서 도주는 내 소망, 지옥 같았던 과거를 바꾸기 위해 단판을 치러야만 했죠. 이 부질없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어쩐 일이야? 그 길로 할아버지를 찾아가지만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청와대 들어가셨는데 아진차 인수 절차는 신 회장은 이미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진 자동차의 인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협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마침 저기 오시네요.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이래 나한테 충고하지 않아서 그건 바로 인수의 주체가 방구석 대장질 하지 말고 순양이 아닌 세계 무대로 나가 달라 벌어들이라고. 태형이었던 것이죠. 대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아진차하고 순양차를 합병을 하는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고 들었어. 이를 들은 도주는 다시 세연을 찾아갑니다. 난 아진차 고용승계 포기 안 할 겁니다. 대신 대표님께 그는 파트너에게 글로벌 탑10 자동차 회사에 지분을 드리죠. 지분을 약속하며 어디론가 보내죠. 바로 태형이라면 실을 떠는 친회장이었습니다. 순양 자동차는 지키고 이어서 아진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협상을 시도하죠. 회장님 저희 미라클과 거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는 내가 달라제이 허튼 수작에 놀아날 사람으로 보이요. 순양의 친회장이었죠. 그렇게 돌아서는 그에게 세연은 아진차 인수 자금은 저희 미라클이 드리겠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합니다. 순양 자동차 지분 17% 그리고 바로 아진 자동차의 고용 승계입니다. 고용 승계. 도준의 의지가 담긴 조건이었죠. 그리곤 내가 못마땅해 하는 친회장의 반응까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저희 대주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받아들이실 거라고. 전부 예측해버리는데 늘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 심지어 회장님의 정도는 그의 멘트를 활용해 돈이라고. 설득에 성공합니다. 대통령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 길로 청와대를 찾은 친회장은 대통령님, 대통령과 장사부이랑은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직거래를 시도하는데 그건 바로 구조 조정이 필요한 대기업 계열사를 정부의 개입을 없앤 지그들끼리 물물 교환 하락하시고 기업 간의 자체적인 인수합병이었죠. 대통령님은 IMF가 원하는 재벌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이게 빅딜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의 질문에 원하는 게 무엇이? 그는 아주 단호하게 아진 자동차 주유소 글로벌 탑10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포부를 밝힙니다. 아진차 채권단에 줄 자금 심지어 가능합니까? 진 회장님. 미라클을 등에 업은 순양은 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는데 순양 자동차와 아진 자동차는 이제 한 몸입니다. 결국 순양은 청와대와의 빅딜을 통해 아진 자동차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드립니다. 인수에 성공합니다. 며칠 후 도주는 현우의 집을 찾아가 보는데 축제 분위기여야 할 집이 조상집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도주는 천천히 들어가 보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는데 현우의 엄마는 목숨을 끊었다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도대체 그동안 이를 들은 도주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급하게 가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챙겨 확인을 해보는데 그곳에서 다름 아닌 주식 통장이 발견되죠. 이어서 아주 익숙한 회사명이 보이는데 그건 바로 순양생활과학은 점점 불투명해지는 사업성 때문에 유명무실한 계열사 중 하나였어요. 순양의 계열사였죠. 근데 IMF 직후 갑자기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 순양 생활과학은 불안정한 사업성에도 각종 보도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덕분에 IMF 이후 폭락했던 순양생활과학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렇게 현우의 어머니 또한 그 정보들을 믿고 주식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양의 선택은 투자가 아니라 기업 청산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 네이누스라는 사모펀드야. 한 회사가 순양생활과학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네이누스가 순양생활과학 주식을 던진 날을 잘 봐. 발을 빼버렸는데 순양 진양철 회장이 청와대 빅딜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심지어 이 투자회사는 네이누스 LP 투자자들 모두 순양의 전직 재무 담당 임원들이었어. 순양과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네이누스는 순양의 비자금 저수지란 얘기지. 이 모든 건 네이누스가 순양물산 주식 4.9%를 매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 회장의 주도 아래 이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끝난 셈입니다, 회장님.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죠. 남는 장사였구만. 그렇게 토주는 다시 한번 정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양그룹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한편 상무 타이틀을 얻기까지 성주는 보통 27년 걸리더군요. 순양건설의 상무로 취임해 그런데 저는 입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방의 주인이 됐네요. 어쩌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제 할아버지가 진양철 회장님이신걸. 싸대기 마려 멘트를 주시고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죠. 그리고 그 선택은 어때?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성준이 성주이 지가 가겠다 했다. 자발적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건설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순양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앞에서 할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비싼 달러를 벌어오신 덕분인데 본인의 입지를 뭔가 이대로 놓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시키죠. 그런 성준을 보며 형님, 성준이는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해요? 동기의 부인은 사업보다 그만 정치가 더 어울리겠는데요? 금지어를 꺼내버리는데 누가? 바로 진양철 회장이 뭐를 해? 치를 떠는 그 단어였죠. 그에게 정치는 매번 이번에도 얼마나 더러운 꼴을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 손해를 안겨주었기에 죄송합니다, 아버님. 심지어 최 검사야, 네 이번에 시장 선거 나간다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가? 가족조차도 섣불리 발을 들이는 순간 주변에서 하도 제가 적임자라고. 진양철이 사업 간판 말고 뭐 먹겠다고? 눈밖에 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진양철이 사업 간판 떼고 신 회장은 신장기업 한번 해봐라. 최 검사의 정치활동을 어디 발이 한 마리 꼬이는지. 조금도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렇게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는데 게다가 큰오빠 한도대철 인수에 도움을 받은 연기조차 왜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틀린 말씀하시는 거 봤냐? 그의 행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화영은 똑똑히 지켜봐요. 본인의 의지를 모두에게 정치인 최창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이렇게 좋은 날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며칠 뒤 진 회장은 성준을 서울의 한 공터로 부르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할아버지? 난지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난지도이자 여가 바로 새서울타운 개발지다. 새서울타운 개발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5조다 5조. 이어서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을 네 한번 해봐라. 성준에게 맡깁니다. 우리 장손. 그 시각 도준 또한 새서울타운 계획을 세우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근데 문제는 우린 건설회사가 없잖아. 사업을 위한 건설사가 필요했습니다. 살만한 건설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첫 번째 계획으로 건설사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죠. 규모가 있는 건설사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이에요. 제야건설이? Yes. 한편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려 하면은 신 회장은 사업 계획을 도와줄 자기 서울시장하고 손이 맞아야 할 낀데.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를 물색합니다. 그 시각 요염하게 경보를 조치는 창재에게 세연이 따라붙죠. 혹시 최창재 검사님 맞으시죠? 세연은 야, 이런 우연이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그에게 달라붙어 어그를 끄는 데 성공합니다.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그는 창재에게 오세연입니다. 통성명을 하고 최창재 시장님의 후원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활동 후원을 자처하죠. 이 소식을 들은 화영은 미라클의 후원을 받을 순 없어요. 후원을 반대합니다. 게다가 순양건설이 공들이고 있는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을 달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양철 회장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선전포고한 거예요, 오 대표. 하지만 세연은 진양철 회장님이 그녀에게 이 사실을 모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밀한 지원을 약속하는데 그의 달콤한 제안에 부부는 눈빛교환을 시전하죠. 새끼 뭐야? 그리곤 후원금은 후원 금액을 100억이 아니라 200억으로 하죠. 2배로 올려버립니다.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그러나 이 당에서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저한테 공천을 줄까요? 창재의 공천 여부였죠. 몹시 자신 없는 태도로 본인의 자격을 의심하는 창재였지만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 검사님께는. 제가요? 세연은 시대정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창재의 자신감에 부스터를 달아버립니다. 그 결과 창재의 도움으로 미라클이 인수하고자 했던 제야건설의 임원이 비리로 구속되죠. 사무장님 왜 아무도 없었습니까? 심지어 그는 왜 기자회견에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그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이다 같은 발언들로 정의가 아니죠.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덕분에 인지도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며칠 뒤 창재는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합니다. 그런 사회의 행보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진 회장은 여당에 직접 전화를 걸죠. 네 진양철이요. 한도제철, 아진자동차. 이어서
최서방이 순양의 사주를 받아가 기획수사한 거라고 난립니다. 내일 조간 일면에 실린다 하는데 창재의 비리를 언급하며 암묵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곤 자식들 앞날에 죄를 뿌린 아버지가 세상 전체 어딨어! 이 소식을 들은 화영은 오늘은 진짜 아버지랑 단판을 짓고 말 거니까. 아버지를 찾아오죠. 또 뭐야! 도준이잖아. 도준. 그런데 이들을 막아선 도준이 할아버지 뵈러 오신 거면 한마디 하는데 고모부 혼자 올라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뭐라는 거야? 바로 고모랑 같이 가면 고모부가 할아버지 앞에서 그저 사위일 뿐이잖아요. 신회장을 단둘이 만나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단판을 치라 조언하죠. 최서방 왔나? 그렇게 독대가 시작되고 내일 아침 조간에 기사가 실리면은 장인어른은 잔뜩 쫄아있는 사위에 우리 최서방 정의로운 검사 흉내도 끝이네. 기손을 제압하는데 기선을 제압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창재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벌 저격수. 반격이 시작된다. 순양 생활과학 말입니다, 아버님. 빅딜 과정에서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은 진짜 이유. 그리곤 그에게 순양의 불법 승계에 필요한 비자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순양의 약점을 언급하는데 검찰에 알리려고. 심지어 정심제에서 나가는 그 길로 기자회견을 열까 합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순양과의 사이로서 양심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여론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아버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벌의 태양마로 거듭나고자 했죠. 자석 얘기는 결국 진 회장은 부모 없다 가도만은 사회의 정치활동을 사오도 자석 맞네. 막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그의 태도에 최서방 뒤에 누가 있다.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창재는 결국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죠. 몇 달 후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의 결과 발표가 있는 날 새서울타운 사업권 이들은 입찰 결과 나올 때가 지났는데 진성준 상무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회장님.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성준이 들어와 결과를 보고합니다. 왜 됐노? 사업권은 바로 새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이 순양건설이 아닌 대하건설로 넘어갔습니다. 미라클에 넘어가게 되죠. 그 결과 미라클은 검찰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 대표님이 새서울타운 사업권을 목적으로 최창재 서울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연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였습니다. 그리곤 순양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진 회장의 오른팔인 항제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를 직접 찾아와 용건을 전달하죠. 회장님 앞으로 데려오라십니다. 그건 바로 미라클의 대주주 세연의 뒤에 있던 도준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진짜 주인이요. 그는 전화기를 내밀죠. 잠시 후 미라클의 진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진 회장의 앞으로 도준이 직접 등판합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해버린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인사를 건넸는데 미라클 대주주 그렇게 본격적인 싸움이 진도준입니다. 시작되었죠.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JTBC에서 방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은 대기업 순양에서 오너 일가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오던 주인공 현우가 거대한 비자금 사건에 휘말리며 사고를 당한 뒤 35년 전 오너 일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하며 벌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누구나 생각해봤을 법한 판타지 요소를 차용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굵직한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며 몰입감을 높였죠. 게다가 실제 회장님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열연을 펼친 신양철 회장 역의 이성민 배우도 드라마의 흥행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지막 화에선 시청률 26.9%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는 JTBC에서 방영된 역대 드라마 중 2위에 해당될 정도로 라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이며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정주행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